안녕하세요. 책 읽는 시네필 선아입니다. 저는 책과 영화를 좋아하는데요. 이렇게 좋아하는 두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 저는 아직 보지 못한 영화와 읽지 못한 책이 너무너무 많은 영린이자 책린이이긴 한데요. 그럼에도 저의 정체성을 책 읽는 시네필로 두고 발전시켜 나가보려고 하니까요. 제가 진짜 책 읽는 시네필이 되는지 꼭 지켜봐 주세요. 책과 영화 이야기를 번갈아 가며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.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로맨스 멜로 영화 4편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. 외국 영화 중 서양권으로 준비했어요. 첫 번째 영화는 제이슨 라이트만 감독의 2013년작 레이버데이입니다. 짠! 이 작품은 소설이 원작이고요. 그래서 제가 소설까지 읽어봤으니까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사실 이 영화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 로맨스 영화편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좋아하는 영화예요. 우리에겐 어벤져스 타노스로 잘 알려진 조슈 브롤린과 타이타닉의 케이트 윈슬릿 주연이고요. 제목처럼 한 가정에 노동절 동안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. 이혼 가정으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13살 헨리의 시점으로 영화가 전개되고요. 이 엄마 아들 같은 경우는 이혼 등 이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예요. 그래서 밖에 나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심지어 마트를 방문해서 생필품을 사는 것 또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근처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받던 죄수가 탈출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고요. 그 탈옥수가 이 헨리와 아들과 엮이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 주된 내용입니다. 이렇게만 들으면 좀 범죄 스릴러 느낌이 나는데요. 이 탈옥수는 아델과 헨리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탈옥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. 막 집의 문도 고쳐주고 막 자동차 정비도 해주고 이 헨리에게 막 캐치볼도 알려주면서 기이하다면은 조금 기이한 행동을 하게 돼요. 탈옥수는 왜 이런 좀 탈옥수로서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? 더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감상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중요한 거는 이들의 관계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감정선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예요. 복잡하고 이 미묘한 감정을 배우들의 좀 섬세한 연기와 또 연출로서 보여주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영화거든요. 13살 헨리의 시점으로 영화가 전개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좀 헨리의 서사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책에서는 이 헨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런 감정의 변화가 왔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더라고요. 좀 더 깊이 있게 감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책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저는 이 책보다는 영화가 좀 더 좋았어요. 책은 생각보다 디테일한 감정 표현이나 상황을 그려내진 않더라고요. 좀 담백하게 그려냈달까? 영화는 무더운 날씨나 이 날씨에 따른 분위기, 또 미묘한 신경전, 감정 변화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흥미롭거든요. 저는 그 영화 예술에서 보여지는 이제 화면을 막 뚫고 나오는 분위기 있잖아요. 그 분위기까지 느끼게 해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그래요. 물론 영화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새로운 분위기의 로맨스 멜로 영화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네이버데이 추천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영화는 2004년작 기일 진거 감독의 If Only입니다.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. 저도 이걸 중학생 때쯤 봤던 것 같은데 전 타임리프 로맨스 하면은 이 영화가 먼저 떠오르거든요. 전개가 깔끔하면서도 강렬하고 또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영화예요. 정말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이 둘의 서사를 이미 알고 제가 영화를 보니까 더 슬픈 거예요. 그래서 처음 봤을 때보다 더 많이 울면서 보게 됐습니다. 좀 자유분방하고 사랑스러운 미국인 여자 사만다와 자신의 감정을 좀 절제하고 일에 좀 더 열중하는 영국 남자 이안의 이야기입니다. 둘은 너무 사랑하지만 이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의 연애는 좀 삐끄덕거리거든요. 그러다 이안의 눈앞에서 사만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. 이안은 이 후회와 그리움과 슬픔으로 이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.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이 사만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. 이 사만다가 죽은 날 아침으로 시간이 되돌아가 있었던 거죠. 과연 이안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?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이 영화는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.
세 번째 작품은 2017년작 에이실링 월시 감독의 내 사랑입니다. 연기 천재 셀리 호키스와 에단 호크 주연이고요.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. 캐나다의 국민 화가 모드 루이스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고요. 이 모드는 어릴 때부터 관절염으로 이제 걷는 게 굉장히 불편한 여성이에요. 그러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의 오빠와 숙모마저도 자신을 돌보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집을 나가게 되는데요. 그 과정에서 에버렛이 붙여놓은 가정부 구인 공고를 보게 되고 에버렛을 찾아갑니다. 에버렛은 체구도 작고 몸이 불편한 모드를 반가워할 리 없겠죠. 그래서 가정부를 할 수 없다며 내쫓았는데요. 하지만 굴하지 않고 이 모드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고요. 에버렛이 결국 이제 허락을 하면서 둘이 함께 지내게 되거든요. 이 칙칙하고 지저분한 에버릿의 공간을 이 모드가 치우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든요. 뭐 창문, 벽, 문 할 것 없이 모드의 그림으로 채워져 나가는데 이게 정말 아름답거든요. 이 모드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이 그림으로 표현돼서 이 영화 곳곳에 펼쳐지는데 이게 정말 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입니다. 그리고 이 한 성격하는 에버릿 또한 모드를 만나면서 변화되고 사랑을 깨닫는 과정이 또 가슴 먹먹하게 다가오거든요. 영화는 로맨스물에서 보여지는 이런 환상 같은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잔잔하게 이제 흘러가거든요.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진짜 환상 같은 사랑이 아닐까?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로맨스 힐링 영화를 찾으시는 분은 내 사랑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 영화는 1995년작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비포 선라이즈입니다. 이것도 사실 너무너무 유명해서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혹시 아직도 안 본 분이 계시다면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. 비포 선라이즈 같은 경우는 10대 때 읽었던 에세이에서 되게 여러 작가분들이 이 영화가 인생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처음 보게 됐는데 왜 인생작이다, 이런 사랑을 꿈꾼다,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저도 알 것 같아요.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. 이렇게만 설명해도 좀 설레지 않나요? 그리고 이 비포 선라이즈가 더 좀 소중한 이유는 비포 선라이즈 이후에 비포 선셋, 비포 미드나잇까지 영화가 나왔는데 배우가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주인공을 맡아서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도 보여주고요. 또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잖아요. 상황이나 생각이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모습들을 쭉 지켜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이 영화는 가상의 인물이 아닌 이 시대에 나와 함께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로 느껴져요. 그래서 더욱 소중한 영화입니다. 다음 편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4편의 로맨스 멜로 영화 추천드렸는데요. 어떠셨나요? 첫 영상이라 미숙했을 텐데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는 책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